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금값 폭등세, 글로벌 화폐 시스템 붕괴 조짐 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최근에 금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 나스닥의 상승 추세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나스닥이 오른 것 대비해서 금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세계 경제가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금의 시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특히 나스닥은 전 세계 자금을 싹 다 빨아들이고 있는 전 세계 주요 투자 종목 중 하나인데 나스닥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거는 우리가 무언가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암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최근에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드는 골드바가 판매 중단이 됐습니다. 왜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골드바를 살려고 이제 찾아오다 보니까 아예 4월까지 판매를 일시 중단해버리는 사태까지 나오게 됐어요. 이게 뉴스로 나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 살려고 몰리니까 졸제 판매 중단까지 됐고, 최근에 중고 거래에서는 금을 구하기가 조금씩 힘들어진다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실물 금을 사고 싶어 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KRX 금시장이나 금 ETF 투자하면 되는데 왜 실물금을 투자하고 싶어 하냐? 요걸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일단 최근에 환율이 1475원을 돌파했다. 한 달 전쯤에 나온 기사인데 아직도 1400원대 이제 중반 후반대에서 지금 환율이 놀고 있죠. 게다가 PF 부실 여파로 저축은행 연체율 비상, 즉 저축은행, 개별신협, 개별농협 전반적인 이제 이금융권 은행들이 점점 갈수록 빠르게 부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넣었다가 돈 못 찾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제 우려감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게다가 환율이 금융위기 이래로 15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기 때문에 은행에다 돈 맡기기도 겁나고 갈수록 경제는 박살나고, 근데 은행에 맡기더라도 어때요? 못 찾을 수도 있지만 찾더라도 원화 가치가 박살이 나고 있기 때문에 금을 차라리 실물로 갖고 있자. 왜 그러냐? 만약에 금 시세가 떨어지더라도 달러 가치가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방어가 돼요. 왜 그러냐면 금은 국제 시세 기준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물 금을 사놓게 되면 자동으로 금 투자 플러스 달러 투자를 하는 효과가 동시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글로벌 통화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 원화 가치가 2021년 이래로 현재까지 26% 증발을 했습니다. 달러랑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해봤을 때. 그리고 호주 달러도 21%, 5분의 1의 가치가 증발을 한 거예요. 내가 4년 전쯤에 1억을 갖고 있었으면 현재 8천만 원밖에 없는 거고, 원화는 1억을 갖고 있었으면 현재 7,500만 원만 이제 갖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를 갖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유로화는 이제 1,600만 원 정도, 1억이면 1,600 정도 이제 가치가 증발을 한 거고, 엔화는 무려 1억이 있었으면은 6천만 원밖에 안 남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막 붕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굳이 이제 자기 나라의 화폐를 들고 있지 않고 금을 사고 싶어 하는 거고요. 일단 금을 보유한다라는 건 달러를 이탈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여타 다른 국가들이 달러를 외환 보유고에서 늘리는 대신 금을 사고 있어요. 자, 현재 IMF의 통계를 봤을 때 지난 25년 동안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이 15%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10년 후쯤에는 달러의 외환 보유고 비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이제 중앙은행에서 더 이상 달러를 보유를 안 하고 무언가 다른 것들을 보유한다라고 하는 거죠.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다? 이건 아직까지 좀 불가능에 가까워요. 하지만 위안화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금이나 이런 것들의 비중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높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달러를 사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달러를 이탈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다 보니까 달러 사기는 애매하고, 그래도 금을 사면은 달러 투자하는 효과도 생기고, 그리고 안전자산 투자하는 효과도 생기기 때문에 금을 사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22년부터 1년에 1,000톤에 달하는 금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2022년부터 갑작스럽게 수요가 상승을 했고 5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2022년에 일어나기도 했고 강달러 현상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고 있는 주요한 이유로 저는 보여지고요. 근데 이게 금이 사실은 실물 금만 있는 게 아니라 종이 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뭔지 제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종이 금이 몰락하고 실물 금이 부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말씀드려보면, 최근에 런던 금시장 LBMA에서 미국 금시장으로 이제 지금 자금이 빠르게 옮겨가고 있어요. 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런던 금시장에서 돈을 빼냐면, 런던 금시장에서 현재 2억 7,900만 온스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인출해서 사용 가능한 금이 3,600만 온스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12%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제 보유한 금이.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금 내놔 하면서 이 거래소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금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실제로 줄 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금 요만큼에 가짜 금 요만큼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합법적으로 종이 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에서만 있는 이런 금이에요.
그래서 뱅크런이 터지게 되면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금에 투자를 하는 거는 위기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위기가 터졌을 때 실제로 나락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여기다가 금을 투자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위기와 무관하게 최근 금 매집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자금을 이제 코맥스 쪽으로 옮겨서 미국 쪽 금시장 좀 큰 데에서 옮기려고 하는 것 같고, 상하이 금 거래소가 옛날에 좀 설립이 됐는데 현재 세계 최대 실물 금 거래소가 됐습니다. 런던이나 미국 쪽의 금 거래소는 파생 상품이에요. 근데 상하이는 100% 실물 출금을 보장을 합니다. 뭐 물론 중국이니까 못 믿겠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전 세계 투자자들이 실물금 투자로는 여기를 제일 이제 신뢰하고 믿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런던이나 미국은 어떻게 보면 금융 상품으로 만든 금이고 실제 갖고 있는 금보다 더 많은 금을 만들어서 마치 약간 펌핑하는 느낌인데, 상하이는 100% 실물 금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인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가 좀 많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금 시장이든 어디든 점유율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어요. 전기차, 금, 제조업 다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금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의 상황이 정말 오면 파생 상품 금 거래소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증가하면서 지금 실물 금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이제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조폐공사의 금도 동나지 않았나. 특히 파생 상품 시장에서 금을 거래했을 때 코맥스 거래소를 기준으로 1온스 실물에 100배 페이퍼골드 계약도 코맥스에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1온스짜리 금이 있으면은 최대 100온스까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이건 이제 66만 경제 유튜버가 얘기한 내용을 이제 발췌를 했습니다. 즉 이거는 뱅크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만큼의 금밖에 없는데 이만큼이 이제 계약수라고 하면은 나중에 투자자들이 출금해달라고 하면 여기 바로 파산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물 인출은 사실 코맥스나 이런 데서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하긴 해요. 왜냐면 금을 실제로 인출하려면 엄격한 조건에 높은 비용을 부과시켜서 파생상품 시장에서 금을 못 빼게 할 텐데, 어떤 위기가 터지면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서라도 금을 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혹시나 발생하면 위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금이 최고기도 하고, 왜 실물금을 투자해야 되는지 제가 좀 이따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뿐만 아니라 이 파생상품 코맥스나 이제 런던 금거래소 같은 경우는 파생상품 시장이다 보니까 대형 금융기관들이 금 가격을 조작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예를 들어 2010년대에 실제로 여러 글로벌 은행들이 런던 시장 금 오후에 고정가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금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우려감이 있고, 특히 시장 붕괴 위험, 뱅크런이 터지게 돼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실물 금을 내나 하면서 거래소에 몰려들게 되면 파생상품 시장이 붕괴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금리 상승, 유동성 위기, 신용경색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멀리 내다보고 본인들의 점유율을 금융시장에서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물금이 훨씬 낮고, 실물금이 왜 이제 나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물금을 법인 개인 말고 개인과 개인 간의 실물금을 거래하게 되면은 양도세, 종소세, 부가세, 그리고 금 이제 업자들의 업자 마진 이런 것들이 전부 없습니다. 스프레드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개인 간의 중고 거래를 하게 되면은 하나도 세금도 없고, 여러분들이 100억을 수익을 내셔도 세금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금 ETF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되고요. 20%대를 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금은방에 가서 사게 되면 부가세 10%를 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게 핵심인데, 이미 살 때부터 10% 20% 많게는 그 이상 더 비싸게 산다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굳이 여기에 왜 투자하나 저는 싶어요. 그리고 금값이 현재 폭등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현재 최근에 미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소비자 지출 계획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들이 점점 돈을 안 쓰려고 그래요. 최근에 지금 서울 경기권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버티는데, 부산 이제 경남권 이런 데는 경제가 박살이 나고 있거든요. 소비 심리가 전 세계적으로 완전 얼어붙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가 좋지 않다. 지금 주가 지수만 좀 올라가지 사실 실물 경제 별로 안 좋다. 이런 이제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금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대공황이나 경제 위기가 실제로 왔을 때, 그런 대공황이 1929년에